자, 이번에 이제 지금 총리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이제 지금 하마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지금 뭐 지원님도 또 네. 하마평이 나왔어요. 네. 근데 뭐 저는 뭐 아직 뭐 정해진 거 없고요. 네. 만약에 뭐가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께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겠다. 그 첫 번째 조치로 네. 일단 그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이제 다 저는 사의를 표명했고요. 또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. 근데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비서실장 새로운 인사부터 좀 나지 않을까. 네.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. 이제 요번에 그 비서실장은 정책형보다는 정책실장이 따로 있으니까 네. 좀 정무형. 네. 이 정무 감각이 좀 뛰어나고 정치 경험이 풍부해서 이게 정무적으로 대통령께 마이너스가 안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인물 뭐 이런 지금 컨셉으로 뭐 후보군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.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정치의 최중심입니다. 그 대통령실은요, 뭐 정책 등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. 바로 보십시오. 이게 모든 정치의 판단 기준, 선거의 판단 기준이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려요. 네. 그러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주 이 기능의 정치 이 사령탑입니다.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정무적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.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실을 이제 정책의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정무적인 어떤 대응도가 떨어져요. 그 어제 우리 지적했지만 그러려면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민정이 없다 보니까 이 정보가 일단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 정보가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런 어떤 저는 정보의 어떤 이 집중도 이걸 위해서는 정말 이번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이 정무 기능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저런 사람들로 가야 된다.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의 여론과 그다음에 결정,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신속도 이런 것들 좀 빨리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좀 부활하고 그리고 이 비서실장도 저는 좀 정치를 잘 하시는 분이 가셔서 좀 보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분이 이제 야당과의 어떤 대화 창구 이런 것들을 잘 만들게끔 왜냐하면요. 미국의 대통령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. 미국의 대통령은 대부분의 일이 야당 의원들 만나는 거예요. 통화하는 겁니다. 그래서 법안 처리를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. 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된다. 그리고요, 미국의 그 소통을 잘했다고 하는 뭐 이제 공화당 출신 중에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그 헐리우드 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,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이런 위대한 소통가 네. 뭐 이런 그 별칭까지 얻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네. 상당히 그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두 사람의 그 일정 있잖아요. 네. 일정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백악관에서 반대당 의원들 뭐 2명, 네. 어떨 때는 독대, 네. 어떨 때는 뭐 3명의 오찬 만찬을 그쪽 당 사람들 법안 뭐 갖고 설득하고 뭐 하느라고 네. 그렇게 해서 시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. 어디 대통령이 비행기로 이동할 때 꼭 야당 의원들 태우고 간대요.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게 물론 뭐 정치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이제 뭐 민원 사항이나 그쪽에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비서실장이 사실상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야당원들 만나서 어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좀 뭔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딱 단절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 뭐 지금 일단 거의 이제 대통령 그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정무수석, 홍보수석 뭐 이 정도는 이제 나가는 걸로 대충 정해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도요. 대통령이 처음에 아마 임명할 때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이 그 야당도 두루 아울릴 수 있고 왜냐하면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지금은요 국회 야당이 저 센 야당이 인준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. 저는 그래서 총리도
좀 더 이제 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인물들 그렇죠. 이런 것들을 좀 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총리도요,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이면 더 훨씬 좋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앞으로는 그 총리, 정치를 잘 아는 총리와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네. 조금 더 전진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좀 더 전진 배치가 돼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자주 교류하고 네. 또 얘기하고 또 뭐 공통의 관심사, 법안, 예산 등등.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가급적. 그러니까 이 파일을 어떻게 이제 이 하나의 그 무슨 케이크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쪼개고 누가 더 많이 갖고 갈 것인가 그런 제로섬 게임에서 볼 게 아니라 야당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서 이쪽과 같이 전맥을 시켜서 뭔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협상 타협 뭐 이런 그 쪽으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저는 어쨌건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이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수용을 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. 지금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. 야당의 어떤 뭐 자존심 싸움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. 지금 22대 국회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궁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어떤 도덕 수준 이 야당 의원들을 보면요. 엄격히 떨어지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거의 뭐 시궁창 같아요. 근데 그러려면 이게 지금 탓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? 국민의 선택이니까요. 그걸 뽑아주신 국민들이 그렇게 뽑아주신 거거든요. 그러면 어쨌건 대한민국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들어가서 시궁창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이 정말 대통령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제도 말씀 국민이 대통령을 이 국민을 믿고 가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좀 더 자존심도 저는 뭐 내려앉히고 좀 더 어떤 지금과는 달리 야당 의원들의 협조도 요청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반드시 해야 된다. 국민을 위해서. 저는 그런 설득을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이 만약 그걸 안 들어주면 바로 저는 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. 그렇죠.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. 네. 저 사람들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 이제 인사 개편과 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지만 그때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또 가능해지지 않겠느냐. 네. 그리고 그 정도 되면요. 오히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야가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계속 뒷다리 붙잡고 깽판 치고 뭐 하면요. 이게 민심의 이 균형 추가에 다시 저쪽을 향한 회초리를 들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요. 지금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 일단 이제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저는 뭐 언젠가 이제 다시는 이제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. 당장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몸을 추스려야 될 겁니다. 진짜 제가 알기로 꽤 이번에 몸이 많이 망가졌다 그래요. 뭐 체중도 엄청나게 빠지고 잘 먹지를 못해서 지난번에 탈진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좀 뭔가 쉴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솔직히 제가 좀 이 작정을 하고 이 홍준표 시장 진짜요 이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진짜 홍준표 시장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뭐 하셨나요 본인은? 홍준표 시장님 제가 정말 홍 시장님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본인은 이번 총선 때 뭐 하셨죠? 계속 사실은 국민의힘 뒷다리 잡고 뭐 지적질하고 그런 일만 하셨잖아요. 선거에 어디 도움 준 게 있습니까? 자, 그래서 이제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냥 하루에도 몇 개씩 지금 올리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고 있어. 한동훈 위원장 무슨 사심을 챙겼습니까? 진짜 정치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본인의 모든 걸 쏟아냈잖아요. 격려는 못 해줄 망정, 등을 못 들을 망정. 뭐라고요?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셀카만 찍고 말아먹었다? 본인은 예전에 안 말아먹었습니까? 예? 도대체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욕먹는 겁니다. 예?
서로 예를 들어서 격려해주고 서로 좀 고생했다 그러고 이런 말은 장의 원로가 채 하기도 전에 그냥 딱 이제 한동훈 위원장 퇴장하니까 그냥 내 자리 차지한다고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지금 정말 독설로 퍼붓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이 여당 소속이 맞아요? 아이고, 저도 저거 네? 보면서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당의 지금 어른이거든요. 홍준표 시장이 1954년생이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70줄이고요. 그리고 진짜 풍부한 정치 경륜, 그 다음에 아주 탁월한 감각, 뭐 여러 가지 진짜 그 우리가 평가해야 될 점들이 많은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니죠. 당의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좀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도 좀 민망한 단어들.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, 이제 전 비대위원장. 그래도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인데 애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? 애라고. 나이 50 먹은 사람을 애라고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50살 때 본인 보고 애라고 그랬으면 저 성격에는 당장 그냥 물어뜯었을 거예요. 그렇게 애라고 한 사람을.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틈만 나면 자기가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나와서 남 욕하고 자기는 그냥 총선 때 아무렇지도 않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 논평만 하고 앉았고 참 저는요 이런 풍토가 있으면 이 국민의힘 잘 되기 어렵습니다. 진짜 이번에 저는 홍준표 시장 보면서 안 그래도 제가 꾹꾹 참았었는데 이렇게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이걸 또 이준석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아유 홍준표 시장을 총리시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? 이 홍 시장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홍 시장이 또 차기 꿈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. 이제 정치 그만할 거 아니시고 뭐 더 큰 꿈을 갖고 계신다면 이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의 가슴을 이런 식으로 후벼 파면 안 되는 거죠. 네. 정말 이번에 한 석이라도 더 얻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후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얼마나 악전고투했습니까?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이 정말 이 선거운동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아니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못했습니까? 와서 본인이 그냥 소환돼 와서 100일 동안 그냥 모든 걸 소진하고 정말 나중에 탈진까지 하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사람에게 한동훈이 없었으면 솔직히 어떻게 됐겠습니까? 이게 지금 선거 분위기가 살아났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우리가 뭐 이게 뭐 컵에 뭐 물이 남아있을 때 반잔이 남아있을 때 반잔뿐이 안 남았다.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아유 반잔이나 남았네. 이렇게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. 근데 세상은 어느 쪽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? 낙관주의자가 그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요번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평가에 대해서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 원톱 너무 뭐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표가 안 돼갖고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동훈이라도 있었으니까 그 백석 밑으로 안 떨어지고 108석이라도 건진 거 아니냐 네. 뭐 또 그런 평가가 있어요. 근데 저는요 솔직히 어느 게 맞는지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그 뭐 누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검증을 통해서 확인될 수는 없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으로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솔직히 한동훈이 무슨 뭐 그 메시지 전략에서 좀 너무 단조로웠다. 그다음에 또 원톱 뭐 이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했냐고요. 네. 제가요. 뭐 누가 뭐 스피커 자꾸 떠들려고 그러면 뭐 얘기 뭐 못하도록 뭐 입을 틀어막은 것도 아니고.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구 출신 의원들 페이스북에 글 하나 안 올렸습니다. 예? 뭐 도대체 선거 유리한 거를 뭘 했습니까? 도대체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이.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요. 그때 그 이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 금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이 스피커가 저한테만 집중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스피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2조 심판 그걸 맡아갖고 스피커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스피커를 독점하고자 했던 게 아니잖아요. 네? 전 정말 이 홍 시장이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부하가 치밀었는데 언제 본인이 이재명 조국을 그렇게 한번 씹어본 적이 있습니까? 비판해 본 적이 있어요?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목청 터지라 했던 사람을 갖다 뒤통수가 대고 뭐 사진에 찍고 다녔다?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이런
때마 되면 나오는 이런 식의 것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은 이 보수 지지자들에게 마음을 못 얻어요. 저렇게 하면. 못 얻으니까 자, 그런 생각이 듭니다.